봄이 되면 얕은 수심으로 올라오는 붕어들을 공략하라는 이야기가 있죠. 봄철에는 솟구찌리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봄에는 왜 솟구찌리, 즉 바닥 낚시를 즐겨 할까요? 바닥 낚시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보통 대답이 이렇습니다. 붕어가 바닥에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낚시를 해보면 붕어가 바닥에 있지 않습니다. 붕어는요, 이런 물고기가 아닙니다. 이건 잉어죠. 붕어는 이런 애들입니다. 떡붕어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닥 낚시를 하는 이유는 원래 붕어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서 바닥 낚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닥 낚시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낚시는 전부 일본에서 들어온 스타일들이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선조들이 하는 낚시하고는 좀 다릅니다. 물론 그때도 바닥에 붙이기도 했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낚시의 출발은 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한테 영향받은 게 큽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민족주의하고 연관되는 건 아니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요. 붕어가 바닥에 있으니까 바닥에서 낚시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닥 낚시를 배워서 바닥 낚시를 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온 찌낚시가 봉돌을 바닥에 붙이는 오모리 베타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봉돌 바닥에 붙이는 채비 형태로 말하면 붙임 봉돌 낚시가 되겠죠.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일본도 옛날에는 이런 낚시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계량형 떡붕어를 그런 식으로 잡는데 한계가 있다고 해서 낚시가 진화하게 된 거죠. 낚시는 진화하죠.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 붕어죠, 붕어. 토종 붕어라는 말은 저는 쓰지 않습니다. 토종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나는 그런 붕어면 토종이라 할 텐데 한중일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나는 붕어라고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붕어, 떡붕어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은 붕어는 바닥에, 떡붕어는 허공에, 공중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다 바닥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심지어 표층 가까이에도 있습니다. 진해 환경 좋은 데로 가는 거죠. 제 말이 의심이 가면
떡붕어 말고요. 일반 붕어만 있는 곳에 가서 미터권이나 중층권을 한번 공략을 해보십시오. 먹나 안 먹나? 영상에 보면 올림지 낚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 보통 수심이 1m, 뭐 1.5, 60cm 뭐 이렇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 가서 띄워서 구사해 보십시오. 튜브톱 가지고 가서, 아니 뭐 솔리도 상관없지만 이런 거 가지고 가서 떡붕어 낚시 하듯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왜? 붕어 자체가 바닥에서 배를 깔고 있는 잉어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공략하는 애거든요. 여기 있으면 여기 먹고 여기 있으면 여기 먹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있어서 바닥에서 고기를 잡는 게 아니에요. 바닥을 공략하는 이유는 첫째, 바닥 타나를 공략하고 싶어서, 두 번째, 이게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바닥 낚시만큼 타나가 안정적인 게 없거든요. 왜? 바닥은 타나가 닫혔잖아요. 나머지는 허공이잖아요. 한쪽 면이 닫혀 있잖아요. 이건 사방이 다 열려 있고, 이게 더 가두기 쉽죠. 그래서 바닥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어가 잘 유지되니까. 띄울 낚시는 화장실만 갔다 와도 고기 다 빠지잖아요. 바닥 낚시는 안 빠지거든요. 그게 바닥 낚시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제가 이 낚시를 20년 넘게 해왔는데, 중층 낚시라고 일단 명칭을 하겠습니다. 이 낚시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타나 개념입니다. 타나는 층인데요, 공간입니다. 공간. 노지에서 낚시하는 분들 보면,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타나 이해가 부족하거나 경시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가두지 못하고 쫓아다닙니다. 처음에 바닥에서 시작합니다. 바닥에서 시작했는데 밥을 몇 번 이렇게 주다 보니까 자꾸 중간에서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럼 고기가 떠오르나 보다. 2층을 공략합니다. 고기 또 떠오르네. 1층을 계속 올라갑니다. 떡밥을 컨트롤 하다 보면 당연히 중간에 건드림이 나오죠. 근데 그 건드림을 보면서 유형층이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이렇게 수온이 올라가면 애들이 당연히 부상하려고 하죠. 수온도 올라가죠. 잔분도 날리죠. 잔분 많이 날립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표층까지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 낚시 계속 쫓아다닙니다. 이걸 다 쫓아다니니까 이름을
전층 낚시라고 부르죠. 저는 이 표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층 낚시라는 표현은요, 모든 수심층을 평면적으로 이해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바닥 낚시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바닥 낚시는 평면적이죠. 그런데 자기 식대로 하면 그만이긴 한데요.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떡붕어 낚시는 공간 낚시입니다. 공간 낚시. 이 면을 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하는 겁니다. 2차원, 3차원의 차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올림찌 낚시, 이거는 2차원적인 낚시죠. 평면 낚시잖아요. 바닥에 밥을 붙이고 그 공간에 집어하는 개념은 아니죠. 그런데 떡붕어 낚시는 3차원적인 낚시입니다. 공간입니다. 공간. 바닥에 공략을 해도 이 공간을 고기를 채워서 바닥을 공략하는 방식입니다. 내림 낚시는 뭐냐 하면요, 3차원적 낚시를 2차원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채비 각도, 물속에 어떻게 누워있고, 그 다음에 착지 요 지점, 이런 게 중요하죠. 낙하 중에 건드림이 나오고 목내림 폭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죠. 심지어 집어 개념에 대해서도 내림 낚시는 그렇게 명쾌한 메커니즘이 없어요. 그냥 밥질, 공간 이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타나라는 개념을 내가 평면적으로 이해하는지 입체적으로 이해하는지 그거 보면 바로 구별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봄철에 바닥을 공략하는 이유는 바닥이 가장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봄철 특징을 보십시오. 일교차 심하죠. 바람, 그 다음에 구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낮에도 체감 온도 변화가 극심합니다. 하루 종일 활성 변화가 제일 심합니다. 대류도 심합니다. 이렇게 되면 압축이 안 됩니다. 압축이. 실제로 해보면요, 계속 기법에 대해서 변화를 자꾸 주게 됩니다. 떡밥도 계속 변화를 줘야 됩니다. 하루 종일 활성이 들쑥날쑥. 근데 거기다가 고기 유형층까지 쫓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종일 열심히 낚시를 해놓고도 뭘 했지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고 애매한 상태로 하루를 다 보냅니다. 그래서 봄날은
홀린 듯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겨울은요, 하루 종일 온도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수온의 변화도 생각만큼 안 큽니다. 고기는 추위에 나름대로 적응해 있어서 고기가 움직여주는 곳만 가면 그래도 꾸준하게 뭘 할 수 있는데, 봄날은요, 오후 한 2시가 피크인데 삼각형입니다. 활성이 쫙 올라갔다가 또 쫙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렵죠. 그리고 유형층도 바뀌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럼 내가 그걸 계속 쫓아다니느냐? 그게 아니라 바닥에 붙들어 놓는 겁니다. 바닥은요, 닫힌 탄화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집어가 깨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충실해집니다. 바닥을 하는데도 고기가 자꾸 뜬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고기는 기본적으로 흥분합니다. 그 다음에 입자가 물속에서 날리면 떠오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일반적인 형태죠. 그러면 우리가 요걸 탄화라고 불러요. 요 공간을. 그럼 이 상황에서 떡밥이 바닥에 붙이려면 이 공간에서 잔분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올림 낚시 할 때처럼 막 치대 가지고 떡밥 한 올도 안 풀릴 정도로 해서 바닥에까지 보내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공간을 공략하다 보니까 이 정도 공간은 염두에 두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잔분이 여기서부터 날리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붕어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건 당연해요. 이 중에서 활성에 따라서 또 바닥 상태가 안 좋아서 바닥에서는 절대 못 먹는 곳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바닥에서는 안 먹어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이 구간에서만 입질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띄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위에서 건드림이 나오기는 하는데 바닥에서 입질이 나온다. 그러면 이 위에를 공략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위에 공략해서 먹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가 훨씬 안정적이에요. 여기 공략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 쉽게 빠집니다. 더군다나 감자 베이스의 밥은 종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다 여기 쌓이죠. 내가 열심히 여기를 공략했는데 화장실 다녀오면 고기가 없어요. 왜? 이 밑으로 갔거나 대류에 따라서 다른 데로 갔거나 그렇게 돼요. 근데 바닥은 그대로 있죠. 그래서 바닥이 확률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깊을수록 사이즈도 커질 수 있고. 여러분이 바닥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투척에서 지나치게 필요할 땐 해도 됩니다. 뻗어 던지기를 해서 탄착군을 흩뿌리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떡밥의
바닥 친화적이지 않은 이거를 첨가해 버리면 애들은 떠올라요. 바라케, 특히 속꼬치리용 떡밥에는 바라케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안 씁니다. 쓰더라도 그 정도를 소량 쓰거나 무거운 바라케를 소량 쓰거나. 그런데 이것도 잡어나 치어가 있는 곳은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점도 계열의 후를 소량을 쓰는데 번데기 가루 함부로 집어넣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내가 바닥을 공략하겠다고 아무리 밥을 줘도 이 중간에서 애들이 흥분해서 두들기잖아요. 그럼 다 떠오릅니다. 본인이 쓸데없이 욕심을 내서 후나 점도 계열 바라케죠. 뭐 확산되는 건 넣지 않겠죠. 이런 것들을 써서 잡어나 치어를 흥분시켜 놓고 붕어가 떠오르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떠오르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떠오르죠. 그렇게 구사하지 말고요. 노지에서는 감자 베이스로 하는 게 좋습니다. 척을 베이스로 해서 필요할 때 오감이나 글루텐 같은 거 넣고 그렇게 구사하면 되죠. 그리고 요즘 파워 펠렛 S 같은 거 글루텐이랑 섞으면 흥분하지 않고 구사가 되죠. 바라케 후 이런 거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속꼬치리 떡밥들은 입자가 곱고 점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확산되는 걸 넣어가지고 흥분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집어에서 이기고 싶어서 그걸 쓰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내림할 때 그 보리가루 막 넣어서 하는 거랑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옛날 내림할 때 보면요, 어분에 보리보리 해가지고 낚시를 하면 그 공략은 바닥인데요, 이 위에 막 고기 볼볼 끓어요. 표층에 보리를 위에서부터 터트려가지고 자기가 고기를 여기 못 모이게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중간 층에다가 왜 자꾸 잡다한 걸 흩뿌립니까? 떨구어 넣기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고기는 잔분에 따라서 흥분하고 계속해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떠 있는 애들도 탄화를 확실하게 공략해주면 머리를 아래로 돌리고 자연스럽게 바닥에서 먹이를 먹습니다. 그리고 밥은 어디 안 가고 쌓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봄에는 속꼬치리가 좋고요. 여름에는요 더 잘 흥분하잖아요. 그래서 얕은 수심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대신 여름에도 깊은 수심은 수온이 높지 않고 안정화되어 있어서 속꼬치리 하기 좋습니다. 속꼬치리는 연중할 수 있습니다. 추노 하듯이 붕어 쫓아다니지 말고요. 닭장에 붕어를 가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집어를 한다는 말은요, 남의 고기를 뺏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공간 안에 붕어를 모아 넣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탄화 관리입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이 안에서 공격적으로 입질을 공략해야 됩니다. 템포를 무조건 막 빨리 가져가 가지고 속도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안정적인 메커니즘 안에서 공격적인 낚시를 해야 됩니다. 실력이 좋다면 높은 구간을 공략할 수 있는 거죠. 와저리 안 시키면서. 고수들은 그렇게 합니다. 타나 이해를 잘 하시고요. 3차원적인 낚시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저도 뭐 가츠캐도 하고 다 하지만 속고찌리를 좀 깊이 있게 공부해 보십시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뭐 아사단을 하시든 가츠캐를 하시든 해보시면 됩니다. 봄날에 속고지리 연습 많이 해보시고 타나 이해도 바닥이니까 그냥 바닥 그게 아니라 공간 이해를 하면서 공간 낚시를 즐겁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